무신 집권기에 최우가 있으면 그 옆자리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규보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면은 이규보 이름이 다 나오죠. 동명왕편이라는 역사책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명왕편은 책이 아니고 작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 들어가 있는 한 편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가 굉장히 깁니다. 시로는 굉장히 길지만 책 한 권 정도가 되는 분량은 아니다. 그리고 이 시가 소재가 고구려 역사입니다.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역사를 시로 읊었다 해서 이런 시를 영사시, 역사를 읊은 시,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시인 이규보 이야기입니다. 이규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역사학에도 있고 문학 쪽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로 참고한 책은 김용선 교수의 생활인 이규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2013년에 나왔으니까 나온 지 10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읽어봐도 참 훌륭한 책이에요. 이규보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이 이 책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참고했고 여러분께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한번 권해드립니다. 훌륭한 책이에요. 동명왕편이 이규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놀랍게도 이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26살 때 지은 작품입니다. 이규보가 74까지 살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꽤 장수한 편인데 그 장수한 이규보의 젊은 시절 작품이고 나중에 이규보가 장년 또는 노년기에 접어들어갔을 때 자기 젊을 때 지은 이 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그거 내가 젊을 때 뭘 모르고 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 일을 그때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규보는 정작 자기의 이 젊은 시절 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나이가 들수록 궁금해져요. 저도 제 20대 한 일을 지금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50대, 60대에 가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걸 좀 더 확대하면 그런 질문이 되니까요. 동명왕편은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신 것처럼 고구려 계승을 표방한, 그러니까 동명왕은 고구려의 동명성왕 주몽이잖아요. 이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했다고 하는 것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이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한문으로 쓴 서사시, 영사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문학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역사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무신 집권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신 집권기를 대표하는 문신. 자,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문신들이 전부 죽음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인가부터 문신들이 다시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최충원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최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그 정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최우 집권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문신이 바로 이 이규보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신이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규보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런 질문이 돼요. 난세에 지식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인물이죠. 이규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두 가지를 좋아했구나. 두 가지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했던 두 가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시와 술이에요. 술 마시고 시 짓고 딱 어울리죠. 정말 이규보는 술 없이는 시를 못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을 정도로 술 마시고 시 짓기를 잘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평생 8,000수 정도를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남아있지 않고 그 중에
일부가 남아있다. 한 2,000수 정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가장 많이 지은 기록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세계 삶과 생각이라는 참 훌륭한 책을, 죄송합니다. 제 말로. 이런 책을 썼는데 그때 제가 목은 시고에 남아있는 이세계 그 작품을 하나하나 센 적이 있습니다. 1부터 4262까지 셌어요. 이세계 남아있는 시가 4262제. 시는 몇 수라고 하는데 왜 제라고 했냐면 같은 제목 아래 여러 개의 수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가 몇 개인지 세지를 않고 제가 몇 개인지를 세서 4262제 그랬거든요. 이규보가 이야기하는 8,000수가 제목을 달리하는 8,000제인지 같은 제목 아래에 있는 여러 개의 수를 전부 더한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이세계 4262제와 이규보의 8,000수가 어느 게 더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 다 시를 참 많이 지었다.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는 시짓기를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규보의 시도 그렇고 이세계의 시도 그렇고 요즘 우리 일기 쓰듯이 시를 씁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때그때의 느낌을 우리 일기장에 쓰기도 하고 메모하기도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걸 시로 쓴 거예요. 정말 품격 있는 옛날 지식인들이죠.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별명을 이당백이라고 했는데 이당백이 뭐냐면 성은 이씨고 당나라의 이태백. 이씨성을 가진 당나라의 이태백이라는 말이 이당백입니다. 이태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맞아요. 술하고 시입니다. 그래서 이태백을 흔히 주선이라고도 하고 시선이라고도 해요. 술과 시를 가지고 신선같이 된 사람. 이규보도 그런 자리를 욕심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규보 스스로도 이런 시를 지어요. 산마라는 게 있다. 세 가지 마귀. 이 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규보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인이박인 것. 이게 습관이 되어서 안 하고는 못하는 것. 이걸 인이박인다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는 내가 습관이 돼서 안 하고는 못하겠다. 세 가지 마가 있다. 그게 뭐냐면 주마, 술, 시마, 시짓기, 그리고 세 번째는 생마. 주마, 시마, 생마. 이 3마가 있는데 이 시를 이규보가 노년에 지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들어 세교군 물리쳤으나 시와 술은 끝내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시하고 술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술을 좋아한 천재 시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규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규보는 이 시, 본관은 황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려현은 지금 어디냐면 경기도 여주예요. 여주 이씨. 여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씨가 민씨죠. 여흥민 씨. 수많은 왕비를 배출했던 조선시대에 이 여흥민 씨도 황려현의 토성, 황려, 여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기록돼 있고 이 씨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토성조를 보면 민씨, 인씨, 안씨, 필씨, 윤씨, 한씨, 음씨가 황려현 토성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규보의 조상은 고려 초에 황려, 지금 여주의 향리였다는 뜻입니다. 여주의 향리로 지내다가 증조 할아버지도 향리였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중륜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륜은 향리에 16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규보의 조상은 여주의 황려현, 지금 여주의 향리이긴 했는데 급이 낮은 향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가 할아버지 이화라고 하는 분이 교위라는 무반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울로 올라와서 관직에 오른 거예요. 관직에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느냐? 향리집 젊은이가 관직에 오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를 보고 합격해서 문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규보의 할아버지는 과거를 보지 않고 무반으로, 무신으로 출세를 한 겁니다. 이래서 일단 여주를 떠나서 개경으로 올라왔어요.
그 아버지가 이윤수라는 분인데 이분의 관직이 호부 낭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반직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무신이었는데 아버지는 문신이에요. 무반에서 문반으로 고쳤다. 이거를 개반이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은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아마 과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이윤수라는 분은 공부해서 과거의 급제에서 문신으로 개반을 한 거예요. 거의 팔자를 고친 거죠. 물론 무신 집권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팔자를 고친 건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길로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규보의 아버지 때부터 문반 가문이 돼요. 그런데 이규보에게 작은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이 작은 아버지는 대장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합격해서 문신으로 가고 하나는 그대로 무신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됐던 거겠죠. 자, 증조부까지 황려현의 향리였다. 할아버지가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무신이 되었다.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해서 문신이 되었다. 자, 이것이 이규보의 가문 배경, 집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규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고려사에 있는 이규보 열전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규보의 묘지명이 남아 있어요. 이규보가 죽은 다음에 그 묘지명을 만들어서 같이 매장을 했는데 돌에 새긴 그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로가 1m 정도 되고 세로가 66cm, 두께 4cm의 돌판에 빼곡하게 글씨를 새긴 이규보 묘지명이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도 있고 이건 돌무늬 때문에 못 읽겠죠. 그런데 여기 쓰여진 이 글자들이 그대로 이규보의 문집,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어렵게 읽을 필요가 없이 깨끗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규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기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그래서 이규보에 대한 연구가 또 가능해지기도 하는데 이규보의 문집, 동국 이상국집의 맨 앞에 아들 이함이 쓴 이규보 연보가 있습니다. 연보라는 건 뭐냐면 상세한 이력서예요. 중요한 일이 있는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이런 기록물이 문집에 남아 있어서 이규보의 일생을 재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규보에 대해서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이규보 스스로 쓴 그 작품, 팔천수나 썼다고 하는 그 시 중에 남아있는 일부, 그리고 수많은 산문들, 동국 이상국집에 남아있는 이규보의 작품이 이규보를 연구하는 1차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규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고 특히 이규보의 작품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규보의 생각, 이규보의 인간적인 면, 이걸 좀 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생활사, 인물사, 미시사 이런 연구를 하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죠. 또 있습니다. 이규보 묘가 지금 남아 있어요. 어디 있냐면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 길상면에 묘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몽골과 전쟁 중에 강화도로 천도에 있는 그때 이규보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묘를 강화도에 썼겠죠. 그 묘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볼까요? 어린 시절 천재 소리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이규보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민했다. 총민이라는 거는 총은 총명하고 민은 민첩하고 총명은 똑똑하다는 거고 민첩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몸이 빨랐다? 그럼 육상선수 되는 거고요. 이때 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똘방똘방했다. 이런 얘기예요. 애가 참 똑똑하고 똘방똘방한 거예요. 9살 때 이미 문장을 지었다. 이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산문, 의사표시한 이런 게 아니라 시를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9살 때 한시를 이때부터 지어서 사람들이 기동, 신기한 아이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아이가 있다니 이렇게 놀라움을 주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9살 때부터 글을 지었고 15살이 되자 견문이 넓어지고 기억력이 좋았다. 견문이 넓다는 건 뭐냐면요, 아는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그 공부도 하고 주워 듣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어린아이들은 이거 좀 뭐 흘려버리잖아요. 그런데 15, 6세, 지금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됐을 때 이걸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기억을 했다는 거죠. 저는 좋은 문학, 시를 지으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솜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억력 좋은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규보가 기억력이 좋았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글을 지을 때 옛사람의 글을 모방하지 않았다. 모방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시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시인이 될 어떤 싹수가 이때부터 보였다는 얘기겠죠. 평생 자기 스스로 당백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당백, 당나라의 이태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를 가리켜서 이당백이라고 불렀고, 그냥 이당백도 아니에요. 앞에 주필이라고 하는 마치 호처럼 이 두 글자를 붙입니다. 주필은 뭐냐면 달릴 주자, 붓필자, 붓을 달리는,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지었다는 거예요. 시를 짓는다 그러면 오래 생각하지 않고 휘리릭 시를 짓는데 이게 이태백이 지은 시처럼 훌륭했다, 이런 이야기죠.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8천수 정도를 지을 수 있었겠죠. 타고난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연보를 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데요. 11살 때 일입니다.